이번 영상은 JWT의 구성, 시그니처, 그리고 토큰 검증 순서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웹 서비스를 만들 때 종종 토큰이라는 단어를 듣곤 하죠. 토큰은 사용자의 주요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의 데이터인데, 보통은 숫자와 문자, 그리고 특수기호가 뒤섞여 있는 형태의 하나의 암호화된 문자열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토큰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에는 JWT라는 표준 토큰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이 JW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WT는 제이슨 웹 토큰의 약자인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제이슨 데이터 형식을 사용하는 토큰입니다. JWT는 크게 헤더, 페이로드, 그리고 시그니처,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JWT 첫 번째 부분인 헤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헤더의 ARG는 JWT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시그니처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된 알고리즘 이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YP는 이 토큰이 어떤 토큰인지 그 이름을 정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항상 JWT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JWT의 두 번째 파트인 페이로드는 이 토큰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데이터는 키와 밸류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키와 밸류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를 JWT에서는 클레임이라고 부릅니다. JWT에서는 이 클레임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등록된 클레임입니다. 등록된 클레임은 자주 사용되는 클레임들을 미리 정의해 놓은 것인데요. 예를 들어 SUB, 서브젝트인데 이 토큰의 이름을 정의하는 클레임입니다. 그리고 ISS, 이 토큰이 발급된 시간을 의미하고 EXP, 이 토큰이 만료될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자주 사용되는 클레임들을 미리 정의해 둔 것이 바로 등록된 클레임인 것이죠. 다음으로는 공개, 비공개 클레임이 있습니다. 공개 클레임은 클레임의 키값이 URL과 같이 고유한 키값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비공개 클레임의 경우에는 네임처럼 중복이 가능한 키값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차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가하는 클레임은 공개 혹은 비공개 클레임으로 저장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JWT의 마지막 부분인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시그니처는 이 토큰이 현재 유효한 상태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이터로 사용되는데요. 다시 말해 위조나 변조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이 시그니처를 사용한 토큰 검증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시그니처가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헤더를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해서 문자열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페이로드 역시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베이스 64 문자열을 사이에 점을 넣고 하나의 문자열로 연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헤더에 정의되어 있는 알고리즘과 비밀키를 사용해서 이 문자열을 암호화한 다음에 다시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해서 문자열을 뽑아냅니다. 이 부분이 바로 JWT의 마지막 부분인 시그니처입니다. 이렇게 각 파트에서 뽑아낸 베이스 64 문자열들을 사이에 점을 찍어서 하나의 문자열로 연결을 하면 JWT 토큰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토큰은 서버가 발행을 해서 클라이언트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어떤 요청을 할 때마다 항상 이 토큰을 같이 실어서 보내죠. 그럼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을 때마다 이 토큰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이 토큰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JW 토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시그니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시그니처를 사용해서 토큰을 어떻게 검증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WT 토큰을 검증하는 과정은 앞서 시그니처를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서버는 수신된 토큰을 분해해서 헤더와 페이로드를 뽑아내죠. 그리고 이 헤더와 페이로드를 헤더에 정의되어 있는 알고리즘과 비밀키를 사용해서 해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해싱 문자열을 베이스 64로 인코딩한 다음에 시그니처와 비교를 해보는 거죠. 만약 이 두 개의 시그니처가 서로 다른 문자열을 갖고 있다면 헤더나 페이로드가 분명 수정된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토큰까지도 위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그니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헤더에 정의되어 있는 알고리즘과 비밀키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비밀키는 이 토큰을 생성하는 서버만이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밀키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이상 시그니처를 임의로 생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JWT 토큰을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JWT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서비스에 보안 토큰 적용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JWT를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JWT 토큰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샘플 코드를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